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라고 나왔습니다. 조건은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며 크기에 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답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바탕 색깔은 뭐죠? 바탕색 녹색이죠. 녹색이고 기본 모형 및 관련 부호는 흰색입니다. 흰색.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는 저희 앞전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카페 회원들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기의 시스템 분석 기법 중에서 인간 가오 분석 가능 도구를 4가지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팁을 드릴게요. 팁을. 참 신기한 문제이긴 한데, 자, 알파벳 T가 들어간 걸 골라라. 그럼 알파벳 T는 골라볼까요? FTA, 몰트, ETA, 솔프 있죠? 여기도 T가 들어가죠? 그 답은 1, 2, 3, 7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뭔가의 문제에 숨겨진 비밀을 보면은 조금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제가 구분해서는 안 넣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파벳 T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 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내압 방폭 구조는 뭐죠? E, X, D입니다. 충전 방폭 구조는 E, X, Q입니다. Q. 중요한 거는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알파벳 E는 대문자고요. X는 소문자, 그리고 마지막 구조를 들어가는 기호도 역시나 소문자입니다. 이 차이 잘 보셔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혹시라도 답안에 EX라고 쓰신다. 틀립니다. 대소문자 구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해당 문제 말고도 저희가 아래에 보이는 표를 저희가 넣어드렸으니 이 표를 보시고 방폭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다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표 꼭 암기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계셔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일단 암기법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면 관인, 척치, 응입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1번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이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착은 착용해야 할 보호구. 치는 뭐다? 취급상의 주의사항. 응급처치와 긴급 방제 요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관인, 착치, 응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계산 문제네요. A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00명이며 작년 동안 3건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도수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나왔죠? 근로자 한 명당 연간 총 근로시간이 3,000시간이다. 자, 도수율 저희가 많이 풀었죠? 이제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도수율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제자수가 되죠. 제수도 되고 제자수도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러면 바로 풀어보죠. A 사업장의 근로자가 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500명이 3,000시간을 근로했죠. 1인당 연간 총 근로시간이. 그럼 500 곱하기 3,0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동안 3건의 제라고요. 3건의 제. 그렇게 제자 수는 3건이 되고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숫자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할 거는 단위 없습니다. 단위 X.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할게요. 단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단위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를 한 개씩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죠. 원심기는 대전체 접촉 예방 장치. 자, 2번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죠. 자, 3번 금속 절단기.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 자, 이거는 뭐 기존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좀 비슷한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까지 꼭 암기해 두신다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좀 더 표현해 드릴까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타워 크레인의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암기법이 유명한 게 있죠. 2가지가 있습니다. 타타, 설작, 타지, 설작이라는 암기법 있죠. 자, 바로 풀어보죠. 자,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이겠죠. 종류 및 형식. 2번.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입니다. 지지 방법. 3번.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가 되는 거죠. 4번. 작업 인원의 구성이 되는 거죠.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입니다. 자, 타워 크레인의 왜 암기법이 타타설작과 타지설작이 있냐면, 타타설작이 되는 거고, 타지설작은 왜 만들어진 암기법이냐면, 타워 크레인 말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 방법이랑 써서도 무관하다는 거죠. 역시나 종류 및 형식만 써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법령에는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를 쓸 때는 1번은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이 다 써주고요. 2번은 뭐 지지 방법 쓰는 경우도 있고,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나머지 3번, 4번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타워 크레인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재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구별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5가지를 쓰시오. 저희가 산업안전기사를 공부한다면 모르면 안 되는 단어가 있죠. 산산산 직직, 산산산 직직, 산산산 직직이 되는 거죠. 그럼 직을 먼저 풀어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포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암기법이 산산산 직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풀어보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이죠.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이래서 산산산 직직이라고 외우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픈 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 추가라고 했죠? 자, 6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좀 추가해서 외워놓으세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뭘 제외하시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을 뭐 제외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하냐? 산산 직직 위를 써야 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항상 한 번 더 추가로 외우라고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정전기 발생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자, 1번. 가습. 2번. 도전성이죠. 도전성 재료 사용. 3번. 대전 방지제 사용. 4번. 제전기 사용입니다. 제전기. 그리고 접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앞글자 암기법을 하면 가도, 대, 제, 접이라고 해요.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풀어보죠. 10번. 근로자 400명이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재해자 수 20명, 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100일일 경우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또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1일 8시간 연간 251일 근로하였다. 자, 바로 풀어보죠. 자, 강도율.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럼 바로 풀어보죠. 400명이 됐죠? 그럼 400이 들어가는 거고요. 조건이 있잖아요. 8시간 250. 그때 곱하기 8 곱하기 250. 그리고 총 근로 손실일수입니다. 총 근로 손실일수이기 때문에 100이겠죠. 1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곱하기 10에 3승하면 0.13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근로 손실일수인지 재해자 수인지 그 도수율과 강도율의 식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도수율, 강도율 문제는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강의를 따라오셨으면 도수율, 강도율 문제는 풀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종합 재해지수 문제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번 갱폼, 2번은 슬립폼이죠. 슬립폼. 그리고 3번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4번은 클라이밍 폼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앞급자 암기법을 해서 갱스, 터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제가 이거는 또 재미나게 하나 해놓은 게 있죠. 저희 산업안전기사 영상 보시면 푸바오가 있습니다. 푸바오 암기법이라고 있어요. 푸바오 암기법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 신기방대 산업안전기사 푸바오 암기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주 재미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나 동물을 좋아해서 푸바오를 참 좋아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 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또는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고, 제가 왜 반드시를 강조했냐면 지금까지는 반드시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이 문제의 답은 항상 문제의 반드시라고 들어갔는데 2023년 필답형 1회차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왔습니다. 다르게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답은 동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외우시는 분들은 반드시가 들어가면 해당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2023년 필답형 1회차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랑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이죠.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 2번. 급이죠.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번.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라고 들어가겠죠.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유명한 암기법이죠. 방급운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 있죠. 정정배라고 있죠. 정정배에 대한 문제도 무조건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FT도가 나왔네요. 다음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 지금까지도 컷셋 문제도 제가 많이 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G1이 있죠? 직렬이네요. G2랑 G3는 직렬이네요. 그럼 G2, G3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밑에 G4랑 G5에서, 자, G4에서 병렬이 들어가네, 병렬. 여기 좀 차이가 나겠네요, 병렬. 이 부분 병렬이 들어가네요. 그 G5는 직렬이 들어가고. 자, 풀어봅시다. G2랑 G3를 했을 때 일단은 G2를 식에 넣어보죠. 11, 12, 13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G4랑 G5가 되죠. G4는 14, 15 병렬로 들어가겠죠. 병렬로. 그럼 11, 12, 13, 14에 15가 들어가는 거 병렬로. 그리고 직렬은 16에 17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쭉 나열해 보시면 11, 12, 13, 14, 16, 1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 12, 13, 15, 16, 17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컷셋은 이때 답이 되겠죠. 11, 12, 13, 14, 16, 17, 11, 12, 13, 15, 16, 17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컷셋 문제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FT되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계산 문제 특강이 따로 있어요. 저희 신혜서 강사님이 하신 계산 문제 특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FT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면 필기 때 FT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계산 문제를 보고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 신혜성 강사님 강의가 좋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고 FT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그리고 제작 업체명이죠. 내시평균 가스 발생량 및 일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자, 2번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당연한 거죠. 3번 발생기에서 5m 이내입니다.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입니다.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 발생할 위험할 행위를 금지시킬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강조해 드린다면 몇 번 말하지만 단위입니다. 단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숫자 5, 3만 쓰시면 틀린다고 채점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도 2020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